행정처분을 배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여기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 취소부터 공부를 하는데, 자격 취소는 아까 누구에게 부과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든.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부과가 된다. 됐어요? 그리고 재량이라 그랬어요? 기속행위라 그랬어요? 기속. 그러면 자격 취소는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봐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속이란 말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교부한 시도의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소 있는 쪽 시도의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 근데 이제 이게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데, 잘 봐보세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도이사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어차피 남양주에서 보면 경기도지사가 주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영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소 쪽 시장, 서울시장하고 경기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이사가, 즉 서울시장이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여기 동그라미 쓰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뭐 한다?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부한 시도이사하고 사무소 쪽 시도이사 서로 다르죠? 그러면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쉬운 것은 사무소 쪽 시도이사가 발견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사무소 쪽 시도이사가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에게 통보를 해주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말은 취소까지 하고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취소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취소까지 다 하고 통보해 준다? 예,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교부한 데서는 뭐 하게? 다 취소까지 하고 통보해 주면. 교부한 시도에서는 뭐 하려고? 할 일이 없는데? 취소하기 전까지? 취소까지 하고? 취소까지 하고. 뭐래? 취소 전까지라 그러는데?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 통보해주면 교부한 데서 취소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를 다 이행하고 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시킨다고.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가 뭘까? 또 생각을 해봐. 자, 아무거나 생각을 해봐.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가 뭘까? 네, 기억이. 생각이 안 나죠? 봐. 청문까지. 이게 청문까지, 아까 청문은 미리 변명 기회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절차는 청문이라고 적으면 돼요. 이 청문까지 거치고 나서 통보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를 시킨다는 거죠. 자, 다시 할게요. 이게 시험 자주 나와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바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취소를 행한 후 이렇게 바꿔. 사무소 쪽 시도사가 취소를 행한 후 교부한 시도에 통보 이렇게 해줘. 그럼 이 집은 맞아, 틀려? 취소를 행한 후가 아니죠.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지. 뭔 소리 알죠? 이걸 살짝 바꿔놔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사무소 쪽에서 취소를 행한 후 교부한 데다 통보해준다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다고 맞다고 찍어 그러면 다 틀려버리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은 청문까지 거치고 그럼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취소까지 한 게 아니에요.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가 뭐냐? 청문.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이제 그러니까 교부한 데서는 할 일이 없고 취소만 시키는 거예요. 취소만. 그렇죠? 사무소 쪽에서 다 해놓고 됐어요? 아, 그 말이다.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를 암기해야 돼.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것만 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 법이 어느 법을 말합니까요? 공인 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법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때 자격 취소예요. 한번 봐보세요. 남을 폭행을 했다. 이거 형법 위반이거든요. 형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응? 안 되죠?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폭행을 해가지고 징역형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자격 취소 안 된다고. 왜?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 맞잖아요. 자, 그럼 이건 자격 취소 된 거 봐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자, 공인중개사법 즉 이 법 위반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 될 것 같아요? 왜?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되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둘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둘 다 충족이 돼야 되지. 여기는 형법이니까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안 되고, 여기는 중개사법만 있는데 벌금형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본이. 왜냐하면 이 단순히 이것 가지고 문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저 앞에 결격사유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연계해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본이. 자, 그러면 하나 더. 이건 자격 취소 된가 보세요. 이건 자격 취소 된가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자, 이건 자격 취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 될 것 같아요? 자격 취소 돼? 왜? 집행유예인데도? 예, 하여튼 자격 취소. 아, 징역형이니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여기는. 아, 찍어. 어차피 찍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집행유예니까 여기는. 될 것 같아? 될 것 같고. 되고. 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네. 안 된다는 입장이 하나밖에 없고. 그럼 맞으면 혼자 맞고 틀리면 혼자 틀리네. 그렇죠? 자, 이건 자격 취소됩니다. 자, 우리 법 충족을 했어 안 했어요? 징역형 충족했죠? 그러면 집행유예라는 것은 교도소 보낸 것만 보류시킨 거죠. 이건 선고는 들어간 거예요.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 선고는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교도소 보낸 것만 보류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격 취소돼.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격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도 자격 취소. 중개사법 위반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도 자격 취소. 됐죠? 그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적어 놓으세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자격 취소됩니다. 적고 있어요? 이걸 적으라고, 이걸 적으라고. 그죠? 이제 우리 내공이 많이 쌓이니까 잘 되잖아요. 이 내공이 쌓이면 잘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자격 취소된가 보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어. 자격 취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격 취소 되냐고? 안 되냐고? 밑에 거. 선고유예.
중개사법 충족됐고 징역형 충족됐는데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 자격취소 될 것 같아? 안 돼? 아, 선고 자체가 보류시켜놨으니까? 아직 선고가 안 됐으니까? 예. 예. 아직 징역 타도기간 있어서. 아니, 자격 취소 되냐면. 취소돼? 하루 종일 취소된다라네? 여기는. 취소돼? 예, 좋아. 그러면 또 정반대네. 그러면 맞으면 혼자 맞고 틀리면 혼자 틀리고. 아, 좋았어요. 이것은 자격 취소 안 돼요. 네,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선고 자체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선고가 들어가고 집행, 교도소 보낸 것만 보류시키면 자격 취소가 되는 거고, 이건 선고 자체가 보류됐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안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 모르도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하고 이거.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격 취소가 중요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자격증 어렵게 취득했는데 취소되냐 안 되냐 중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시험 자주 나와요.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 앞에 우리가 결격사에 배웠거든요. 결격사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 덜 하신 분은 그 한쪽만 생각하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앞에도 뒤에도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 비교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공부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4번 자격 취소 사유 가장 중요한 사유 공부했어요. 됐죠? 예, 좋았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 자격 취소 사후 조치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요. 자, 자격 취소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의사. 취소하면 5일 이내 동그라미. 국장에게 보고 동그라미. 다른 시도에 통지하게 됐어요. 자, 이 보고. 특히 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보고는 많지 않아요. 2군데 나오는데 이 자격 취소가 되면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됐어요. 자, 시도지사가 취소권자고 상급기관인 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며칠에 보고? 5일. 이 기간도 알아야 되고 보고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보고 신경 써야 되는데, 자, 우리 과목에서 공부하다 보면 신고도 있고, 승인도 있고, 보고도 있고, 인가도 있고, 통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보고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사항은 딱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군데 나와요. 다른데 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라서 실무 쪽에서는 또 나올 수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2군데 나오는데, 자, 우리가 보고를 이 앞주에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이 앞주에 배웠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아서 딱 1주 지났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폐업 신고하면 뭐또 보고요. 아주 좋았어요. 오늘 날도 엄청 춥거든요. 한 번 더 틀리면 옥상으로 올려보낼 거예요. 여기는. 기억이 안 나죠? 보고. 기억납니까? 안 나요? 찾았어요? 아, 좋았어요.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아니고,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 69페이지 맨 마지막 제줄. 총회 의결. 총회 의결 지체 없이 보고, 거기서 이제 보고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 2가지 비교해야 돼요.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한다? 보고 동그라미 있어요. 보고인데 지체 없이. 근데 자격 취소는 며칠 내에 보고한다? 5일. 이 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것이 머릿속에 탁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 적게 해놓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근데 내가 한 번씩 읊어줘요. 보고 그러면 한 번씩 탁 읊어주고, 모아가지고. 또 신고 그러면 모아가지고 한 번씩 읊어줘. 잊어먹은 거. 그러니까 강의 열심히 들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많이 맞을 필요는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몇 점만 맞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 97.5. 많이 맞을 필요 없어. 97.5점만 맞으면 돼. 97.5점만 맞으면 된다고. 자, 됐어요? 그럼 이거 몇 문제 틀린 거야? 한 문제.
한 문제가 2.5점이면 40문제 중에 한 문제가 2.5니까 한 문제 틀리면 돼요. 많이 맞을 필요 없어. 97.5점은 맞으면 돼. 근데 봐보세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아까 우리가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 며칠 내에 받나? 7일. 자격 취소도 며칠 내에 받나? 근데 여기는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그러면 아까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또 반납했잖아요. 7일 이내. 근데 이것은 교부한 시도이사에 반납. 왜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반납할까요? 처분청이 누구예요? 교부한 시도이사잖아요. 자격 취소권자가. 그러니까 취소권자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며칠에 받나? 7일.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분실 등 그랬죠. 분실해갖고 반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이사에게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이유를 기재한 반납할 수 없는 이유서. 이걸 시도이사에 제출하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격증 반납하지 않거나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들어가겠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갑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만약에 분실해가지고 또는 훼손돼가지고 반납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라? 시도지사, 저 처분청에 제출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등록증도 7일, 자격증도 7일. 근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거고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하라. 됐죠? 자, 이런 걸 이제 자꾸 보고 듣고 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이 필요하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들어갑니다. 이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 부과된다 그랬어요? 소공에게만 부과됩니다. 그러면 자격정지도 아까 최대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6개월. 업무정지하고 내용은 똑같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소공에게 있는 제도고, 그리고 처분청은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여기 아까 자격취소 똑같죠? 이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쪽 시도지사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쉬운 곳은 사무소 쪽이죠? 그럼 사무소 소에 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뭐하노? 이행한 후 교부한 데서 통보해주면 교부한 데서 자격 정지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고 했죠? 처분까지 행하고 그럼 틀린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절차를 이행한 게 뭐예요? 자, 당차! 여기서 절차를 이행한 게 뭐냐고. 아, 좋아. 아니고. 그렇지, 의견 제출. 오, 아, 그걸 말한 거예요? 맞았어. 근데 표현을 그냥 뭐 그런 서류 이야기하기로 나서 깜짝 놀랐어. 의견 제출. 아까 자격 취소는 절차가 청문이라 그랬죠. 근데 자격 취소는 청문을 거쳐 안 거쳐? 그러니까 이게 의견 제출이에요. 의견 제출 기획까지 듣고 이것까지 다 하고 교부한 데다 통보해주면 교부한 데서 자격 정지를 내린다 이 말. 됐어요? 자, 의견 제출 기획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됐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처분을 행한 후 그러면 틀리다 그랬어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여기는 청문이 아니라 의견 제출. 아까 청문 안 거치니까. 이해됐죠? 자, 의견 제출 기획까지 받고 기획까지 주고 나서 통보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소공에게 부과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공이 잘못하면은 자격 정지되는데 세 가지만 할게요. 노랑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자, 무슨 소속을 했을 때? 이중 소속 이거 배웠는데 기억나요? 소공이 이중 소속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A 계공 밑에 B 계공이
따로따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C가 서공입니다. 여기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C가 양쪽에 취업을 했다. 이거 이중소속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자격 정지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서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또 이중소속을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격 취소가 돼버립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격 취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이거요. 이거거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별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서공이 그냥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 정지요. 그냥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되고, 근데 정지 받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이 취소가 돼 버려요. 그죠?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근데 정지 기간 중에 또 다른 데 취업해 보면 자격 취소가 돼 버립니다. 됐죠? 자, 이거 자격 정지. 그리고 이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자격 정지거든요. 그럼 확인 설명은 원래 누가 할 일이에요? 개공이 할 일이잖아요. 뭐 소지지 면적 설명해 주는 거 매수 의뢰인에게. 근데 서공도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죠. 그럼 서공이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예요. 정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한번 나왔죠? 아까 한번 나왔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아까 나왔죠? 징역벌금 없다. 그러면 서공도 계약서 쓸 수 있잖아요. 서공이 거래 금액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 자격 정지입니다. 이게 개공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고 서공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냐. 또 정지만 되느냐 징역벌금 같이 되느냐 이런 관계가 어려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됐어요? 개공은 아까 임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공이 이거 하면 자격 정지. 뭔 소리 알겠어요? 자, 일단 세 가지만 해. 자, 서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자격 정지. 그리고 서공이 계약서 쓸 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서를 썼다. 자격 정지. 됐어요? 일단 세 가지만 했어요. 자, 일단 이걸 이제 나중에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7가지 많지 않네, 7가지니까. 근데 이제 이거 머릿속에 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볼 때는 금방 할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인장 등록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내용을 알고 암기를 하면 더 빨리 외워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외워질 거예요. 지금 일단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방향만 제시했어요. 이제 두 바퀴 내용 알고 또 보고 그러면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지들은 최대가 아까 몇 개월이라 했어요? 6개월. 근데 6개월 기준도 있고, 이제 그 관청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6개월 내려라, 이걸 3개월 내려라, 기준들이 있거든요. 기준. 그러면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중복 위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몇 분의 1 범위내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어요.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을 넘어설 수 없다? 6개월. 그럼 아까 업무정지도 가중강경이 있었죠. 그럼 업무정지도 아까 몇 개월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2분의 1. 그러면 업무정지는 누가 가중강경한다고 했을까? 등록? 관청. 근데 자격정지는 누가? 시도지사. 이게 중요해요. 주어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등록관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한다? 그럼 또 좋다고 찍고 나오네. 아까 공부해놔가지고. 이걸 신경 써야 돼. 아까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에서 가중강경하는 거고, 자격정지는 누가 가중강경한 거예요? 시도지사. 둘 다 몇 분의 1? 2분의 1. 둘 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다 똑같죠? 이걸 신경 써야 돼. 여기다 이제 등록관청 바꿔놓으면 또 좋다고 찍고 나오네. 맞다고 찍고 나오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처분청에서 가중강경한 거예요. 처분청에서.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가중강경한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는 누가 내려요? 등록관청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가중환경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자, 우리는 학교하고 그 말 타러 가야 돼. 그렇죠? 어디로 갈지는 그때 가서 정해. 제주도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건지.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통보 있잖아요. 이것도 별표에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요.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요. 예, 등록관청은 이거 동그라미, 자격정지 동그라미, 알게 됐다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 내용은 자격정지에서만 나와요. 이 내용은 어디서만 나온다? 자격정지에서 나온다. 이 색깔 있는 부분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게 또 시험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인데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격정지는 누가 내린다 그랬어요? 시도의사다. 근데 불법행위를 발견하기 쉬운 관청은 시도의사가 발견하기 쉽겠어요? 등록관청이 발견하기 쉽겠어요? 남양주 시장이 발견하기 쉽겠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자기가 자격정지 내려 못 내려?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줘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준다. 그래야 이제 여기서 자격정지 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발견하기 쉬운 것은 등록관청 남양시장이 발견하기 쉽잖아요. 경기도의사보다는. 그러니까 발견해서 자기가 자격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도의사 통보해주면 시도의사에 보고 자격정지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 두 줄 있잖아요. 이것은 자격정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뭔 소리 아세요? 여기다 또 자격 취소로 살짝 바꿔놓으면 또 좋다고 찍어놓어. 진짜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면 알아. 그래 놓고 왜 점수 안 나왔지?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야 돼. 자꾸 연습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제 이게 내용 뭐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잊어먹어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달리 틀린 게 아니거든요. 시험 보면 왜 틀릴까? 잊어먹어. 안 배우면 거의 없어요. 몇 개월 하면 거의 다 배우거든요. 내용은. 근데 기억이 없어서 그러지. 기억이 없어서 틀려나가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하나 남았네.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어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자,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디서 배웠어요?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부동산 거래정보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그냥 한다 그랬어요? 지정을 받아서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지정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지정 취소는 기속이다, 절량이다.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걸려더라도 관청에서 국장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처분청은 누가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가 생각해 보세요.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이게 지정 취소권자도 국장. 원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지정 취소권자고. 자, 지정 취소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해요.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을 받으면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으라 했죠. 근데 안 받았어. 변경 승인 받으라 했죠. 안 받았어요. 운영 규정 내용에 위반해서.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가 돼요. 자, 이거 복습할게요. 운영 규정은 몇 개월 이내에 승인 받으라고 배웠어요. 분명히 배웠습니다. 내용을. 운영 규정은 몇 개월 이내에 승인 받으라고 기억 더듬어 봐요. 기억이 없죠? 3개월, 그렇지. 빨리 왜 제대로 봤어요? 빨리 큰 내용. 3개월 이내. 자, 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거 앞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 벌칙을 묶어서 한다고 보이거든요. 3개월 이내 승인 받으라는데 안 받거나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 위반했다. 그럼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이 됩니다. 그 500만 원의 과태료 그 옆에다 적어놔서 이거 플러스란 말이에요. 플러스란 뜻이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이 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어려워. 어떤 건 지정 취소만 되고 어떤 건 과태료 같이 되고 어떤 건 징역벌금 같이 되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라 그랬어요? 개공.
근데 공개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다르게 공개해버려요. 차별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차별 공개했어요. 이것도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또 이건 어떤 제재 같이 된다 그랬어요? 징역 벌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1년하고 1천 거기 적혀 있죠? 적혀 있어 안 적혔어? 적혀 있죠. 근데 기억은 있어 없어? 없어. 거기서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배운 거예요. 묶어서 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을 여기서 묶어서 통합적으로 또 공부한다는 것 뿐이에요. 앞에서도 했어요. 기억이 없어서 그러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정해서 3개월 이내에 승인 받았는데 안 받거나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위반하면 지정 취소되고 500만 원 과태료 사유 같이 되고. 그다음에 개공으로부터 의뢰 받은 것만 공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공개하지 않고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는데 하거나 차별 공개하면 지정 취소가 1년하고 1천. 거기 적혀 있어 안 적혔어? 몇 페이지 적혀 있어요? 49페이지랍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은 49페이지. 49페이지랍니다. 거기 다 적어놨거든요. 이게 자꾸 봐야 돼요. 이게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수험생들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제재가 많잖아요. 지금 몇 개씩만 해도 꽤 되거든요. 지금 20개가 넘었어요. 지금 두세 개씩 해도 여러분들 오늘 한 거 20개가 넘어요. 근데 20개를 다 외우냐고. 못 외우지. 절대 못 외워요. 오늘은 못 외워. 그렇죠? 그래도 이걸 한번 해놓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그러면 다 외워져요. 그 많은 것이 다 외워져요. 나중에 봐보세요. 근데 이걸 다 머릿속에 안 넣으면 합격 못 해요. 이 처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이 처분이 이 책을 전체로 놓고 보면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오늘 한 것이 9장 파트니까. 그러죠? 아니, 우리 교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정처분 안 하고 합격하겠다고 고집 부리신 분이 있었어요. 절대 60점 맞으면 합격이니까 나는 행정처분 안 하고 합격하겠다. 근데 계속 합격 못 하다가 3년 만에 이거 다 외우고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외우라니까 안 외워. 분명히 처음부터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외우더니 결국 다 외우고 합격한 거예요. 안 못 외우면 합격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우리 과목에서 60을 맞아갖고 합격하냐고. 안 돼. 우리 과목에서 60점 맞고 합격하려면 다른 공법이나 세법이나 다 골고루 60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쉴 것 같아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안 쉬워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최소 70점, 80점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혹시 공법이 좀 부족하면 보태주고 공시법 부족하면 좀 보태주고 세법 부족하면 보태주고 그래서 평균 60점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80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강의 열심히 들으면 97.5점은 나오지만 최소 80점 목표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안정권으로 들어가죠. 2차 과목은 안정권으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70점 맞아도 돼요. 60점 맞아도 되고. 그러면 다른 과목도 골고루 이렇게 6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불안하니까 넉넉하게 80점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십시오. 근데 이 시험 아직 안 봐봐서 잘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시험 보면 의외로 80점이 잘 안 나와. 봐봐요. 모의고사 나올 것 같죠? 쉽게 안 나와. 그렇죠? 60점은 금방 나와요. 60점은 금방 나오는데 이 80점을 넘기기가 보통 쉽지가 않아요. 60점 넘기면 79점까지는 금방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80점이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여기 이 80점 이상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80점 이상 넘기려면 전 범위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과목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근데 이제 79점은 지금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이거 잘하면 금방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과목은 2단계가 있어요. 60점에서 잘 안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잘 안 올라가고 80점에서 잘 안 올라가요. 2단계가 있어요. 여기 넘기면 여기까지는 금방 가고 여기 넘기면 이제 안정권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 과목은 60점에서 잘 안 올라가고 여기서 80점에서 잘 안 올라가요.
이 두 단계. 여기를 넘기면 여기까지는 또 금방 가요. 근데 여기를 또 넘기가 또 하늘의 별따기죠. 여기 넘기면 어렵든 쉽든 그 점수가 나와요. 문제 어렵게 나와도 점수 나와요. 진짜요. 여기 두 단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야지 8점을 넘겨놓으면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 근데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한 3번 정도 봐가지고, 왜냐면 한 번 보면 또 쉽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고 한 3번 정도 봐가지고 자기가 한 80점 이상 넘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거예요. 그분은 안정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이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기다리고 있네. 이게 뭐가 있어요? 벌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벌칙은 지금은 어려워요. 근데 9월 되면 가장 쉬운 게 벌칙이야. 이 방금 배우는 행정처분 있잖아요. 자격취소 등 이건 어려워. 우리가 하면서 가장 어려운데 이 벌칙은 지금은 어렵죠. 근데 9, 10월 되면 벌칙같이 쉬운 게 없어. 답이 탁탁 떨어지거든요. 벌칙은 9, 10월 달 되면 가장 쉬운 파트가 돼요.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9, 10월 되면 가장 쉬운 것이 벌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벌칙 여기 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사유 공부하기 전에. 자, 한번 볼게요. 원래 벌칙은 행정벌이라 그래요. 이어백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들으면서 적으세요. 이어백에다가. 행정벌이 뭘까? 이게 벌칙이거든요. 여러분 행정벌이 뭔지 아세요? 행정벌. 종류.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형벌하고, 지금 거기 행정형벌 나오잖아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이걸 포괄해서 행정벌이란 말을 써요. 포괄해서 행정벌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다. 행정형벌이 우리가 형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 다 기거든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징역하고 벌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벌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과태료고 말합니다. 과태료. 포괄해서 행정벌이란 말을 써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그럼 행정형벌이 징역 또는 벌금, 질서벌이 과태료. 그러면 이제 이것부터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징역 벌금 어디서 내려요? 징역 벌금 어디서 부과해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공소 제기 들어오면 징역 내릴지 벌금 내릴지 하잖아요. 법원에서 내려. 그럼 이건 어디서 내려요?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려요. 우리가 뭐 이제 국장이 내린 경우도 있고 시도의사가 내린 경우도 있고 등록관청에서 내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포괄해서 행정벌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 행정형벌 징역벌금은 우리 과목에서 3년하고 3천, 1년하고 몇 천? 이 두 가지밖에 없고, 이건 500만 원 과태료하고 100만 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유를 공부하는 거예요. 사유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3년 이하지 3천만 원 벌금 사유, 1년하고 1천 벌금 사유, 500만 원 과태료 사유, 100만 원의 과태 사유. 이건 이제 공부하러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어차피 암기사항들이거든요. 암기사항들인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9, 10월 되면 이게 가장 쉬운 파트가 될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사유 공부하러 갈게요. 다 적었어요? 예, 좋아요. 사유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 있잖아요. 징역 벌금인데 우리가 이거 무등록 중개업자 대충 기억했죠? 3년하고 3천. 기억나요? 우리가 앞에서 내용하면서 여러 번 했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 3년하고 3천이에요. 그리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도 3년하고 3천. 그리고 이거 관직상투 있잖아요. 관련 증서 중개, 직접거래상관. 이거 어디서 나와요? 금지행에서 나오죠.
금지행위라고 적어놔요. 금지행위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에서 금지행위 배울 때. 관직상투 시단 3년하고 3천이라고. 기억납니까? 앞에 금지행위 할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직상 3년하고 3천. 미등기점의 투기조장. 아까 이것도 했죠. 이거요. 교란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거리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개공 업무를 뭐 했다? 방해했다. 교란행위 아까 했잖아요. 이게 다 3년하고 3천. 벌써 다 외워졌죠? 이게 3년짜리는 무등록 중개업자 알고 거짓 등록 하나만 외우면 되네. 거짓 등록. 그리고 나머지는 관직상투 시단 방. 그러면 이것도 앞에서 몇 페이지에서 했어요? 앞에서 다 한 거잖아요. 거기 54페이지 있잖아요. 54페이지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두 문자 넣어놨죠. 맨 위에. 관직상투 시단방 있어 없어? 그거요. 그거. 거기서 한 거 여기서 모아서 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안 한 게 아니라 앞에 한 내용을 여기서 묶어가지고 또 공부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 지금은 암기가 안 됐더라도 두 바퀴 돌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9시월 되면 이 벌칙같이 쉬운 게 없어. 진짜요. 지금 어려워요. 근데 아까 행정 처분 파트가 어렵지 이 벌칙은 진짜 쉬워요. 그런 알면 그냥 답이 탁 떨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시 3년짜리 다시 봐드릴게요. 3년짜리는 무등록 중개업자 우리가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3년 없어.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2번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직, 상, 투. 그러죠? 시, 담, 방. 그랬잖아요. 이거 3년하고 3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공부하면 돼요. 그죠? 억지로 안 외워도 돼요. 이것은 자동 암기될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 됐죠? 그럼 1년짜리 들어가 볼게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꽤 되죠? 꽤 됩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만 공부를 할게요. 3년짜리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다 한 거고 충분히 외울 수 있기 때문에 1년짜리는 서서히 할 건데 자, 이거 2번 체크하세요.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죠? 첫째 시간에 공부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우리 과목에서 아닌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1년하고 1천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 쓰지 말라는 데 썼어요. 명함이나 전단지에 쓰지 말라. 이거 앞에서 배웠거든요. 1년하고 1천.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 그러면 그 앞에서 배운 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받고 다녔어요. 그럼 여기 걸린다 그랬어요? 안 걸린다 그랬어요? 걸린다고 했죠. 유사명칭. 판례에서. 앞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년하고 1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사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6번 체크하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했어요?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이하 유사명칭. 그러면 개공이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 내걸 때 이거 쓰면 안 되죠? 부동산 중개 쓰면 안 돼요. 아닌 자가 이걸 써버리면 1년하고 1천.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죠? 그 다음에 7번도 체크하세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 원래 표시광고는 누구만 하게 돼 있어요? 개공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하고 1천. 그럼 우리 과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공부하기 편해요. 그리고 이제 9번 한번 볼게요. 이건 아까 했죠? 거리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는 거 공개하는데 의뢰받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다르게 차별 공개하지 말는데 차별 공개한 거. 방금 전에 했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도 되고 지정 취소. 방금 배웠죠? 이거 1년짜리. 그죠? 중복이 돼. 중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쉽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매무보고 동그라미. 이거 금지행위라고 적어요.
그러면 아까 관직상투, 시단, 방은 3년하고 3천이지만 매매를 업, 모든 거 없다 협조, 보수, 실비, 초과, 거짓 드러내. 매무 보고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 아까 54페이지인가? 거기 있었잖아요. 1년하고 1천은 매무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자 빼고 매무 보고 빼버리면 몇 개 남지도 않아, 이제.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1년짜리 나중에는 이게 쉬워져요. 지금은 공부가 덜 돼서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벌칙은 쉽습니다. 벌칙은 쉬워요. 나중에는 쉬워.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하면 돼요. 뭐 여러분들 머리 싸고 안 예매도 강의 듣다 보면 암기 돼요. 이런 거. 이해됐어요? 자, 끝. 1년짜리 이 정도 할게요. 나머지 것들은 뭐 다음 파스, 그 다음 파스 돌아가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소속공인 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 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 행정형벌이 징역 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규정에 위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자,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 이런 사람들을 벌하는 외에 그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 조건에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공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양벌 규정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거 별표 주세요. 양벌 규정은 어디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행정, 형벌에만 적용되고요.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에는 양벌 규정이 없다. 이런 내용은 행정, 형벌에만 규정이 됐다. 자, 이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다시 설명할 건데, 자, 양벌 규정이란 게 뭐냐면 방금 읽었던 거,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뭐가 있어요? 방금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임원 사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소공하고 보조원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고용인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쓰죠. 자, 고용인 할게요. 소공 보조원. 이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보수 많이 받아먹었고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또는 뭘 받는다?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죠. 그럼 보수 더 받으면 1년하고 1천이거든요.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나죠.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이 말이 선고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000만 원이야 하면 여기도 1,000만 원이야. 여기가 3천이면 여기도 3천만 원이야. 근데 아까 단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말은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그러면 이 양벌 규정은 징역, 벌금이 행정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행정 형벌에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사항. 근데 행정 질서벌, 질서벌이 과태료잖아요.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직원들이 과태료 받으면 개공이 양벌 규정에서 과태료 받는다. 이런 규정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양벌 규정은 그래서 행정 형벌에만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행정처분 받으면 여기도 행정처분 받는다. 이런 것은 양벌 규정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오로지 어디만 적용된다? 행정 형벌에서만 나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없어요. 행정 질서벌은 없다. 그 뜻이거든요. 이해됐죠? 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나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이 뭐라 그랬어요? 과태료. 행정질서벌이 뭐다? 과태료.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과태료는 몇만 원하고 몇만 원이 있다? 500만 원하고 100만 원 두 가지 있어요.
자, 행정질서벌을 과태료란 말을 써요. 행정질서벌을 과태료란 말을 썼는데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가지. 이제 이 사유는 암기사항들이에요. 암기사항.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몇 가지씩만 할게요. 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다. 표시 광고는 개공이 하도록 돼 있죠. 보조는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 기억나요? 근데 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 이거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자, 이게 뭐요? 물건이 없는데 표시 광고에 있는 것처럼.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여러분들 그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있잖아요. 중개업소에서 왜 그걸 올려? 일단 찾아오라는 거죠. 우리 업소에 찾아오라. 그러면 이제 다른 거라도 소개해 주려고.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데 물건이 있는 것처럼 해서 하는 거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 걸리면 얼마? 500만 원. 또 이것도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이것도 부당한 표시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걸리면 몇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뭐하거나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이 다 부당한 표시 광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이거 걸리면 몇만 원? 500만 원이요? 과태료 부과사유.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이제 이 부당한 표시 광고 예입니다. 예. 이거 일단 이거 하나 외우면 돼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몇 가지 받을게요. 이거요. 2번, 3번도 받을게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자를 제출하지 않은 자. 누가 관련자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이분에게 500만 원 과태료 부과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웠는데 모니터링 기관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인터넷 표시 광고 할 때 제대로 표시 광고 하나하나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 주체 누구라고 배웠어요? 배웠어요? 자, 당첨. 국장. 여기는 기억이 없고 기억이 없죠? 국장이라고 했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한다 그랬어요? 위탁을 해서 한다 그랬어요? 위탁을 해서 하죠. 근데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정보통신 서비스에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부했어. 그럼 500만 원입니다. 이분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됐어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 광고의 확인, 추가 정보 게재 등 요구에 따르지 않아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것도 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입원했거든요. 이것도 얼마? 500만 원. 여러분 기억이 없어서 그러지 이 앞에서 배웠거든요. 거기 30페이지 29페이지 29페이지 그 맨 밑에 니은 디귿 거기 내가 벌칙도 5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앞에서 다 한 것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뭐 뒤에 나와서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앞에 한 내용을 여기서 벌칙을 모아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돌아가면 자동 환기돼요. 여러분들 머리 싸매가 안 해도. 자, 이해됐어요? 예, 500만 원짜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놔놓고 5번 할게요. 자, 확인 설명을 개공이 하죠? 근데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하라는데 안 했어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는 이거 500만 원이요. 그죠? 그럼 아까 이거 서공이 이거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아까 서공은 자격 정지라고 배웠죠. 그럼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요.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업무 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의 과태료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 어떤 것은 업무정지가 되고 어떤 것은 500만 원 과태료 되고 이런 관계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이요 과태료 부과사입니다. 업무정지 아니에요. 업무정지 X라고 적어놨어요. 업무정지 X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거 교육할 때 이거 배웠는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 안 했나?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럼 연수교육은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기억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연수교육 누가 받아야 된다고?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재교육. 중개하고 있는 개공하고 소공. 개공하고 소공이 연수교육 받으라 했거든요. 안 받으면 500만 원이요. 몇 시간 받으라 그랬어요? 12시간에서 6시. 그렇지. 책 안 보고도 답이 나와야 돼. 책 안 보고도 답이 나와야 돼. 아, 이거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다른 학원에서 3년 전에 다른 학원에서 그 69살 먹은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뭐 할머니라고 표현은 좀 그러네. 그분이 교장 출신이에요. 교장. 은퇴하고 나서 이제 중개사 공부하러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는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대답을 잘해. 근데 빨리 보고 대답해. 그래서 내가 컨닝의 대가라고 표현을 붙였어요. 아, 진짜 책 보고 대답하면서 이게 알아서 대답한 게 아니라 빨리 책을 보고 대답하는데 진짜 빨라요. 아, 그래서 내가 그분은 컨닝의 대가라고 별명 붙여줬어요. 교장 출신, 교장 출신인데 모르겠어요. 좀 다니다 그만뒀거든요. 좀 다니다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합격했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 연세가 많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놀다가 또 옆에 그 후배가 그 중개사 한다 해서 같이 하자라고 했나 봐요. 근데 같은 학원이 아닌데 뭐 하여튼 중개사 같이 하다가 좀 하다 말더라고. 어디 가버렸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여튼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빨리 책 보고 빨리 그래서 내가 컨닝의 대가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요. 자, 그리고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죠. 자, 아까 우리가 개공이 감독 위반하면 아까 업무정지라고 배웠죠? 아까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배웠거든요? 벌써 잊어먹었어요? 업무정지, 더듬어 봐. 몇 장 넘겨봐. 아까 업무정지 할 때 개공이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했어요. 몇 번이에요, 거기? 10번인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누가 감독 위반했다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이런 관계가 어려워. 아까 개공이 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인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감독 위반하면 또 500만 원 과태료 뭐 이런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이제 잊어먹고 이런 관계가 어려워. 그래서 수험생들이 여기 이런 파트를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벌칙은 나중에는 쉬워져요. 처분이 어렵지. 이해됐어요? 예. 자, 이 정도만 해요. 그래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지금. 500만 원짜리 엄청 많이 한 거죠. 그죠? 예. 자, 그 정도 하고. 그냥 100만 원짜리. 그리고 이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청이 부과하는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강경하는데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과목에서는 거의 다 가중강경 2분의 1이거든요. 아까 업무정지 자격정지도 2분의 1. 500만 원 과태료도 2분의 1. 근데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1번 체크하세요. 그러면 등록증 어디다 게시하라 그랬어요?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 자격증. 이거 게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아니, 1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야 과태료. 개공이 게시해야 되잖아요. 개공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 게시 의무 위반 100만 원이야 과태료. 이 소개가 자격증 다 들어있어요. 등 소개가. 이 게시 의무 위반하면 다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다음 3번 체크하세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누가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했어요? 개공. 100만 원이요. 근데 아까 아닌 자가 해보면 1년하고 1천이라고 그랬죠? 아닌 자가 표시 광고 해버리면 1년하고 1천인데 개공이 표시 광고. 우리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걸 표시하고 광고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위반했을 때 100만 원이요 과태료. 이제 한 바퀴 더 돌면 이게 쉬워져요. 왜냐면 앞에 내용을 또 배우니까. 이해됐죠?
그죠? 가볍게 들어봐요. 그 다음에 7번 체크하세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7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4번, 관계증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보험 파트에서 배웠거든요. 보험 파트. 내가 이 조항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설명하라 그랬어요? 설명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인데 누구에게 설명하라 그랬어요? 보험 설명.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양쪽 다 쌍방. 그죠?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하라 그랬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이거 중요하다고 보험 파트에서 별표 쳐라라 했거든요. 쳐졌을 거예요. 몇 페이지를 봐주셔야 되냐면 거기 58페이지 양가로 7번입니다. 58페이지 양가로 7번 별표 쳐놨을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보험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한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쌍방이 하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한 게 아니라 완성된 때. 그리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100만 원 업무정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이거요. 앞에서 다 한 거예요. 벌칙이 따로 한 게 아니라 앞에서 한 내용을 여기서 모아가지고 따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 두 바퀴 책을 돌면은 이런 게 쉬워지는 거예요. 벌칙도. 한 두 바퀴 돌면 벌칙도 쉬워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요. 10번 책 가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 안 했는데, 앞에서 했구나, 이거도요. 자, 우리가 사무소 명칭 표기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쓰라 그랬죠. 근데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쓰면 돼, 안 돼? 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써버렸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개인에게 몇만 원 이하 과태료? 중개인에게 몇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갑니다. 가볍게 한번 봤죠? 봤죠? 이제 먹으면 또 하면 돼요. 이 정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가중관계. 이것도 마찬가지. 몇 분의 1 범위에서 가중관계한다? 2분의. 가중하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고요. 아까 500만짜리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거 의외로 시험 자주 나와요. 내용은 어렵지 않는데 의외로 시험 자주 나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아까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있었거든요. 감독 위반했을 때. 협회도 500만 원이요. 안 했는데. 아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아까 500만 원짜리 했죠? 자,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과태료 부과한다 그랬어요? 국장이 부과합니다. 자, 일관성이 있어요. 봐보세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 국장, 지정 취소권자 국장, 협회 감독기관 국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아까 국장이 관할하죠. 그러니까 과태료도 누가 부과해? 국장이 부과해요. 저 세 군데는 국장이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아까 500만 원 과태료 사유라 그랬죠. 그리고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자, 여기 과태료 누가 부과해요? 시도이사. 왜?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이사. 자격 취소권자 시도이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시도이사. 그리고 개공 킬러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징수예요. 자, 내용 많지도 않고 어렵지 않죠. 근데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나 협회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이사. 그럼 개공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부과청이 저렇게 달라져요. 형벌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거고, 과태료는 이 기관들이 부과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과태료는 우리 법에서는 지금 과태료 사유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사유만 있고, 이 절차는 우리 법에 없어요. 부과 징수 절차는. 그래서 이 법을 따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이게 이제 과태료 종합 법률입니다. 여기에 따라 부과 징수를 합니다. 우리 법에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좀 생소해요, 안 해요? 생소하죠? 그러면 생소한 단어들은 한 번 읽어도 기억이 안 돼.
10번, 20번 읽어야지. 예, 과태료 법률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우리 법이 없으니까 징수 절차는 그거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뜻이. 이해됐어요? 다 끝났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공인중개사법은 끝났어요.